에세이. 바람난 산바라기. 이서연 지음. 제4부. 이야기 12부터 14. 이야기 12. 짝퉁 커플을. 산에서는 오로지 산과 하나 되는 시간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른 것 말고. 최근 통계에 의하면 매주 등산하는 인구가 1,008만 명이라고 한다. 등산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대중적인 취미로 자리 잡은 후 산악회에 여자 회원들이 늘고 있다. 어느 날엔 34명 중 절반 이상이 여자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여자 회원 중에는 친구들이나 남편과 함께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점점 홀로 오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인터넷에 홀로 산행을 즐기는 여자들의 카페와 밴드도 있는 것으로 보아 여자들도 홀로 등산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남편은 가끔 산에서 홀로 백대 명산, 완 등을 자축하는 남자 산악인 혹은 여자 산악인을 만난다고 한다. 외로운 도전을 하면서 얼마나 깊어지고 숙성됐을까? 경외롭게 느껴지는가 보다. 자신이 산이 되는 시간을 홀로 오붓하게 마주하기 위해 산행하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누굴 봐도 멋있다. 남편은 정상에 올랐을 때 완등을 자축하는 산악인을 만나면 처음 만난 사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함께한 인연만으로 축배를 나누고 온다. 자신도 언제 어디서 어떤 이들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자축할 것인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곤 했다. 산을 좋아하는 남편은 산악회 버스 자리를 예약할 때 되도록 제일 앞자리를 예약한다. 맨 앞자리는 동석자가 없을 때가 많아서 선호한다. 만석일 때는 옆자리에 여자가 앉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가끔 남편은 슬쩍 내게 협박한다. 산악회에 혼자 오는 여자들이 많고 관심 보이는 여자가 많으니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고. 남편이 내게 조심하라는 것은 두 가지다. 다른 여자가 옆에 앉지 않게 내가 산에 같이 가면 좋겠다는 것. 다른 여자에게 눈길 돌리지 않게 평소 관리를 잘하라는 것이다. 결국 내가 건강하게 자기 곁에 있어 주길 바라는 것이다. 고마운 마음이다. 실제로 산에서 불륜 커플이 많이 생긴다는 소문이 나자 남편이 혼자 등산을 갔다고 하면 주변에서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남편의 은근한 협박과 걱정스러워하는 주변 사람들의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믿고 남편을 홀로 등산하게 하는 것일까? 남편의 관심을 받을 만큼 매력적인 여자라면
혼자 산에 가서 다른 남자에게 함부로 저렴한 내력을 발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끔 남편은 꿀벅지 혹은 말근육을 가진 여자가 산을 오르는 모습을 보면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말도 한다. 그 말은 내 엉덩이가 커져 무거워지는 것을 보고 제발 운동으로 건강과 몸매를 되찾으라는 호소다. 협박이 무서워 남편과의 산행을 억지로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은 없다. 나도 나에 맞게 정상을 정복하는 등산이 아니어도 내게 맞는 운동을 하면 된다. 남편과 역사와 문화적 이야기가 있는 트레킹 코스나 둘레길 코스로 걷기 운동을 하고 싶다. 그게 내 체력에 맞게 사색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한다. 남편은 아직 그런 운동을 시시하게 여긴다. 곳곳의 험한 코스에서 모험심을 자극하는 산행, 꼭 정상을 밟고 오는 산행을 좋아한다. 남편은 진하게 몸을 혹사해서라도 땀을 뺀 후 개운해지는 것을 좋아하고 나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땀나게 하는 걸 좋아한다. 둘이 숯가마 찜질방에 가더라도 다르다. 남편은 지옥처럼 뜨거운 꽃불탕에 뛰어 들어갔다 나오는 걸 좋아하고 나는 준탕에 오래 앉아 있는 걸 좋아한다. 우린 체질이 달라서 함께 백대산 완등을 목표로 산행하기는 어렵다. 가끔 남편은 나이 차이가 나는 여자와 결혼했다면 자신이 더 젊게 살 텐데 후회스럽다는 말도 서슴없이 한다. 그런 막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산에서 열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엄한 기계를 부리는 걸로 여길 뿐이다. 겁도 없이 남편을 혼자 산에 보낸다. 옆자리에 여자가 앉든 그 여자가 내 남편에게 간식으로 유혹을 하든 크게 개의치 않는다. 남편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젊은 여자를 만났더라도 여자 비위를 맞추며 살지 않을 것이고 혹사하는 산행을 기꺼운 마음으로 따라갈 여자를 만나긴 어려울 것이다. 나만의 착각이라 하겠지만 20년 넘게 살아보니 남편의 속성을 안다. 남편을 홀로 산에 보내는 자신감은 어디서 비롯되었나? 내가 남편이 원하는 만큼의 매력적인 여자인가? 묻는 이들도 있다. 100%는 아니다. 쉽지 않은 성격을 보유한 남편을 조종할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긴 하다. 남편은 외유내강에 속한다. 사람을 남자, 여자 구별해서 여자라고 더 배려하고 남자라고 경쟁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여자든 남자든 자신의 성질과 판단으로 상대하는 편이다. 남편은 산악회에서 만난 사람을
성별 구별 없이 산악인으로 본다. 내 남편에게 친절을 받고 싶은 여자, 산악인이 있다면 얼른 다른 남자를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 남편은 산을 잘 타는 여자를 좋아하지. 화려한 도시락을 싸들고 남자를 유혹해 의존해서 다니는 여자를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다. 남편은 빨리 정상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처음 보는 여자가 간식을 주면서 같이 올라가자고 해도 자신의 속도를 조절할 사람이 아니다. 간식을 먹으며 올라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맛있는 음식을 내놓고 천천히 얘기하며 함께 올라가자는 여자들의 유혹에 약하지 않다는 뜻이다. 술이 한 잔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산행 도중엔 술을 마시지 않으니 여자와 주절주절 대화를 나누며 산행하지 않을 것이다. 아내인 나와 가더라도 자신의 스피드대로 올라간다. 잘 따라오는지 뒤를 돌아보는 스타일이 아니다. 오르기 힘든 코스가 있을 때는 그 구간을 잘 지나는지 도와줘야 할지를 고민하긴 하지만 아내의 그날 컨디션과 등산 속도를 파악해 기다리고 도와줄 뿐 안전 산행은 스스로 책임지길 바라는 편이다. 윤마디로 남편은 산을 스스로 잘 타는 여자를 매력적으로 여기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산을 타는 여자에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남편이 나와 간격이 벌어지더라도 함께 나란히 올라가지 않는 것은 손잡고 다니면 불륜 사이로 보이고 대부분 진짜 부부는 나란히 같이 안 다니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다. 내가 다정하게 손잡고 가자 하면 남들이 불륜으로 보니 떨어져 다니자고 한다. 진짜 부부들이 다정하게 다니는 모습은 왜 남편 눈에 띄지 않는 건지 모르겠다. 간혹 내게 혼자 산에 간 남편이 어떻게 행동하고 다니는지 모르면서 너무 남편을 믿는 게 아니냐. 아내와 함께 갈 때와 혼자 갈 때는 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묻는 사람도 있다. 남편을 의심하지 않는다. 복잡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편도 내가 믿어주고 있음을 안다. 내가 그런 말을 들어도 남편을 의심하는 성격이 아님을 남편도 잘 아는 것이다. 남편이 산에서 유혹하는 여자가 많다. 산을 잘 타는 말근육의 여자를 보면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도 그만큼 나를 알고 믿기 때문이다. 진짜 부부든 짝퉁 부부든 남편 눈에는 그냥 커플로 보일 뿐이다. 남을 관찰하고 다니는 편도 아니고 사람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산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남편은 산과의 무건 대화를 좋아한다. 남편이 비사교적이거나 사람들을 싫어하는 성격도 아니다.
가끔 재래시장에 들러 처음 본 사람과 술을 마실 정도로 사교적이다. 술이 한 잔 들어가거나 산악회 전체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해야 할 때, 좋은 코스로 많은 사람들을 안내하고 싶거나 마음에 맞는 산악인들이 있을 때는 서슴없이 리더십을 발휘한다. 그런 점 때문에 간혹 산악 대장을 맡으라는 유혹도 있나 보다. 그게 여자들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만약 삶에서 이성 친구를 찾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는 대사를 말해주고 싶다. 친구는 아무 곳에서나 찾는 게 아니야. 이야기 열쇠. 산악배장? 자연신이 지배하던 시절처럼 산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만큼은 자신만의 의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남편이 산악회 회원들이 산악배장을 해보라는데 해볼까 한 적이 있다. 리더십도 있고 판단력도 빠르고 무엇보다 설득력이 좋아 사람들을 모으는데 소질이 있다 보니 그런 권유를 여러 번 받은 것 같다. 남편은 산을 좋아해 계속 취미로 산행을 할 거면 회비를 내지 않고 산행을 할 수 있는 산악 배장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훌륭한 산악 배장도 많지만 간혹 배장의 판단 실수로 회원들이 고생한 경험도 있어서 꼼꼼한 성격상 남편이 산악 배장을 하면 믿고 따르는 회원들이 많을 것이다. 어쩌면 몇 군데 산악회에서 스카우트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남편이 맡게 되는 산악회에는 버스가 항상 꽉꽉 찰 것이다. 특히 여성 산악인들이 늘어날 것이고 회원 간의 친목 도모도 잘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배장을 맡게 되면 그 순간부터 산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산을 짊어지고 다니게 될 것이라고. 남편은 산에서만이라도 오롯이 자신의 시간을 갖고 스트레스를 씻어버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신성한 의식을 치를 수 있는 홀로 산행을 좋아한다. 평생 가장이라는 자리에 책임감이 부담스러웠던 남편에게 산은 스스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공간이자 의지처이다. 그곳에서 무엇인가 책임을 갖는 건 그나마 마련된 치유지가 또 다른 독소처가 될 확률이 높다. 산은 무엇을 궁리하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 놓아버리고 녹아들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남편이 혼자 산에 가더라도 다른 여자와 짝퉁 커플이 되어 즐기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믿는 또 다른 이유는 남편의 속성 중에 자유로운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남편이 나를 억지로 산에 데리고 가지 않는 이유도 그 속성 때문이다.
내가 같이 가도 좋아하지만 홀로 자유롭게 산을 보듬고 즐기고 오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좋은 경치를 가족과 함께 즐기고 공유하고 싶어 한다. 기회가 닿는 대로 내가 동행한다. 산을 좀 타본 사람들은 알지만 누군가와 동행을 하게 되면 동행자의 체력, 컨디션, 취향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신경 써야 한다. 아무리 좋은 것도 늘 함께보다는 간혹 함께가 더 나을 때가 있다. 남편이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여기저기 산악회에 가입한 이유는 순전히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검소함이 몸에 밴 상태라 취미 생활에 많은 돈을 쓰진 않는다. 수십 명이 함께 가는 산악회를 이용하는 것이지 사람들과 어울리며 외로움을 풀기 위함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쉬고 싶어도 갱년기 아내의 병적인 잔소리를 듣는 게 괴로워 등산을 한다고 한다. 남편을 산으로 쫓아버리는 아내가 많아지고 있다는 말이다. 부부간의 속사정이야 남이 다 알 수 없지만 산이 좋아서 가는 사람만큼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듯하다. 경제 형편이 지금보다 조금 넉넉한 편이었다면 산악회를 따라가기보다는 스스로 가고 싶은 곳을 찾아 자유롭게 다녔을 것이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발길 닿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산을 애무하고 다녔을 것이다. 이런 남편이 산악 대장을 맡게 되면 산에서 풀어내던 자유로운 영혼을 잃게 될 것이기에 맞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남편이 취미로 하는 산행조차 비용을 아껴보고자 산악 대장 제의를 고려했던 마음만큼은 불쌍하고 짠하고 고맙다. 산에서는 털어내고 비워내고 내려놓는 연습과 수행을 해야 한다. 산에서까지 번뇌를 만들어 들고 이고 짊어지고 다닌다면 수천 산을 다녀도 다니는 게 아니다. 산을 즐기며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면 산을 왜 가는가? 남편에게 지금의 시간은 천금과도 같은 시간이다. 그 천금 같은 시간에 좋은 산에서 좋은 기운 받아 인생의 노독을 풀며 영혼을 윤택하게 닦는 데 사용하고 있음이 좋다. 남편이 산에 갈 때만큼은 천금 같은 시간을 귀하게 쓰는데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야기 14. 커피 맛도 아름다운 산. 자연이 담기면 차 한 잔도 보약이 된다. 차 한 잔에 사랑이 담기면 잊을 수 없는 감동이 된다. 자연과 사랑이 담긴 차를 산에서 마시면 내가 시가 된다.
전국 사냐를 많이 다닌 남편에게 살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했더니 하동이라고 한다. 하동은 지리산 섬진강을 끼고 매화가 아름다워서 온화함, 평온함, 풍요로움이 매력이라고 한다. 나는 어디가 최고라는 결정을 못했다. 단양 가면 단양이 좋고, 남해를 가면 남해가 좋고, 강릉을 가면 강릉이 좋아서 결정을 못한다. 마음속으로는 영월 지역을 좋아했다. 영주 안동을 가니 그곳도 좋았다. 제주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 덩어리 땅이다. 다른 섬들도 물론 좋다. 딱 한 곳만 말하라 하면 말을 못한다. 하동에서 살 수 있다면 지체 없이 이사할 마음이 있다. 남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친구들과의 울릉도, 독도 여행인 듯하다.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단연 최고의 여행지로 꼽을 것이다. 가엾게도 다녀오질 못했다. 남편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조만간 함께 꼭 가겠다는 약속을 못하겠다고 한다. 괜한 약속을 남발하는 허세보다는 낫지만 서운함이 없진 않다. 특별 보너스가 생기지 않는 한 아직 내게 울릉도는 무릉도원만큼이나 가보기 어려운 곳이 되지 않을까 싶다. 평소 섬이라고 해봐야 제주도 빼고는 독일도, 선유도, 간월도, 안면도, 강화도를 가본 게 전부다. 간월도, 안면도, 강화도는 육지나 다름없어서 섬으로 생각하고 가보는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홍도, 관매도, 흑산도, 어청도, 거문도, 외도, 욕지도, 청산도 정도는 가봐야 섬 좀 구경했다 할 것이다. 어차피 마이너스 통장 빚으로 사는 인생. 기운이 있을 때 섬 구경하고 자식에게 빚이나 더 남겨볼까 하는 마음도 없는 건 아니지만 빚 넘기기 전에 자식 졸업은 시켜넣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섬 여행은 꾹 참고 있는 중이다. 울릉도만큼은 아니어도 남편 덕에 사량도는 가봤다. 사랑도? 그렇게 낭만적인 이름의 섬도 있었나? 했더니 섬이 뱀을 닮았다는 의미란다. 백대 명산에 지리망산이라는 산이 있어서 간다길래 섬에 간다더니 왜 지리산을 또 가냐고 했더니 사량도에 있는 지리산을 지리망산이라고도 한단다. 남편은 금요일 저녁 퇴근 후 배낭을 꾸려 멋진 섬 구경시켜 주겠다며 나를 끌고 나갔다. 밤 11시에 신사동에서 떠나는 산악회 버스를 타야 한단다. 버스에서 쪽잠을 자는 무방여행을 하자는 것이었다. 남편은 가끔 이 여행을 즐긴다.
즐긴다는 표현보다는 빈 주머니 털며 하는 취미 생활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다. 울릉도는 함께 갈 형편이 안 되지만 산악회 무박 코스를 고르면 사량도 정도는 함께 갈 수 있어서 이 코스 상품이 나오길 기다렸다고 한다. 여름이 끝나던 날 밤 11시 집에서 나서는 순간부터 피곤이 몰리는 시간에 신사동으로 향했다. 평일보다 금요일 밤 신사동과 사당은 등산복 차림의 인파가 몰린다. 손에 커피를 들고 느긋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몇몇씩 무리를 지어 인사를 나누고 짐을 정리하는 분주한 모습이다. 이 시간 이 인파의 일원이 될 줄 몰랐을 땐 등산객들이 산행을 다녀온 후 헤어지는 모습인 줄 알았다. 알고 보니 한밤중에 무박 산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풍경이었다. 시간에 맞추어 리무진이라고 쓰인 관광버스가 행렬을 이루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약한 산악회 표지판을 보고 줄을 서서 오른다. 버스에 타자마자 남편은 바닥에 신문지를 깔더니 내 신발을 벗겼다. 장거리 드라이브 때마다 허리 아파하는 나를 위해 공기 베개를 허리에 끼워 주었다. 이어폰을 꺼내 한쪽은 남편이 귀에 꽂고 한쪽은 내 귀에 꽂아 주었다. 에릭 비넷의 Spend My Life With You가 흘러나왔다. 100대 명산에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남편의 마음이 담긴 음악인가 싶어 웃으며 감상했다. 남편 덕에 편안히 삼천포항에 도착했다. 새벽 4시 깜깜한 새벽 항구에 도착해 새벽 옆에 오는 손님을 위해 열심히 어묵을 끓이는 포장마차에 앉았다. 강한 경상도 억양으로 개를 침대에 끼고 자면 도시 여자들을 흉보는 포장마차 아줌마의 구성진 입담을 들으며 라면과 어묵으로 배를 채웠다. 무박 여행에 익숙한 일행들은 검은 바다 앞 주차장 구석구석에 끼리끼리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있었다. 남편이 도시락을 잘 챙겨가는 편이 아니라서 홀로 포장마차 혹은 휴게소에서 끼니를 해결하겠구나 생각하니 딱한 마음이 들긴 했다. 우리는 낭만적인 포장마차 조식을 마치고 싱싱한 삶의 현장인 어시장에서 경매하는 모습을 본 후 풍차 언덕을 산책했다. 중년 부부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 영화의 장면처럼 분위기 있게 어깨동무 혹은 가볍게 손을 잡고 걷는 산책은 아니었다. 남들이 본다면 남남으로 보거나 마치 연인이 이별하기 전 마지막 산책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사량도로 들어가는 배에 오르니 제법 여행하는 맛이 났다. 지리망산 서쪽 들머리에서
우리는 선두 그룹에 있었다. 앞장서야 하는 남편 성격에 맞추어 힘을 내보지만 뒷머리부터 하품이 나오고 피가 온통 다리로 쏠리는 듯 무거웠다. 마치 자주 왔던 곳처럼 숲길이 편안했다. 뱀의 형상을 닮았다는 산이라 그런지 구불구불 이어지는 길이 재밌었다. 능선에서 보이는 바다와 마을 풍경은 그린 엽서처럼 아름다웠다. 촛대 바위에 올랐다가 내려오는 길, 다른 산길을 이용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산 중간에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산중 카페가 있었다. 남편은 오래 앉으면 땀이 식어서 남은 산행에 지장이 있다면서도 내가 잠시 머물고 싶어 하자 커피를 한 잔 주문해 줬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지금까지 유명 커피점에서 마셨던 커피 맛을 다 잊게 되는 가장 인상적인 맛이었다. 평소 커피를 마시지 않는 남편도 한 모금 마시더니 커피에 마약을 쳤나? 눈이 둥그레지면서 이런 맛에 비싸도 커피를 마시는구나 했다. 주인에게 어떻게 이런 맛과 향이 나냐고 물으니 괜찮나요? 제 아내가 바리스타 교육을 좀 받았습니다. 비록 작은 섬 산꼭대기의 초라한 천막 카페지만 커피만큼은 바리스타가 맛을 낸 거죠. 라고 했다. 나는 커피를 만들어준 여자를 향해 아, 대단하세요. 제가 마셔본 것 중 최고입니다. 하니 3가지 커피를 블렌딩 했는데 입맛에 맞다 하시니 기분이 좋습니다. 하며 수줍어했다. 요리사처럼 바리스타도 손맛이 다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 맛에 커피를 좋아하게 되었다기보다는 커피점 문화를 좋아하면서 커피 맛에 길들여진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커피점보다 커피 맛을 찾는 매니아들이 늘고 있다. 어떤 바리스타가 맛을 내는 곳인가? 그 커피점만의 맛은 무엇인가를 찾아다니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커피를 즐겨도 커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같은 커피점 커피도 때에 따라 커피 맛이 달라서 어떤 커피점 커피가 입맛에 더 맞다. 커피 맛이 좋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 그냥 그때마다 만나는 커피를 즐길 뿐이다. 사량도 지리망산 산중 카페 커피도 그날만 독특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커피 맛이 아름다웠다는 인상이 강하다. 만약 내가 사량도를 다시 찾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경치보다 아름다웠던 그 커피를 맛보기 위해서다. 커피 맛 덕인지 모처럼 남편이 선사한 사랑의 카페인 때문인지 달바위 능선, 가파른 계단, 출렁다리를 건너는 산행에 아무런 어려움,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다.
하산 후엔 남편과 가볍게 막걸리를 마시곤 했는데 입안에 기억된 커피 맛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주막을 찾지 않았다. 말린 해산물을 파시는 할머니로부터 마른 홍합을 좀 사고 대항포구에서 배를 기다리며 산책을 했다. 만약 산중 천막 카페 커피가 이곳에 내려온다면 그 맛 그대로일까? 그 커피엔 바리스타의 솜씨 외에 자연의 향도 블렌딩된 것이 아닐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커피 맛을 보고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행에서 기억할 것이 어찌 경치뿐이겠는가. 가볍게 지나가는 바람조차 여행에서 최고의 선물이 될 때가 있는데 사량도 산중 카페의 커피가 단순한 산행을 특별한 산행으로 기억하게 해준 선물이었다. 다시 삼천포항으로 돌아온 후 회 한 접시 먹고 상조감 군립공원으로 향했다. 상조감 안반 공룡 발자국, 화석지와 이밤 방향 목재 데크길을 걸어서 주상절리 병풍바위 전망대에서 한려시도를 구경하는 코스였다. 이미 지리망산 정상을 다녀온 후라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표정이었다. 하루에 2곳을 돈다는 것은 역시 무리다. 산이 아닌 멋진 해안가를 도는 것이라서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었다. 동양화와 수채화를 모두 손에 거머쥐고 산그늘이 주는 무채색의 여운과 무지개 빈 무한 공간을 함께 여행하는 느낌, 그런 거였다. 이런 느낌을 남편과 공유했다면 글은 여기서 그쳐도 된다. 실은 남편과 나는 떨어져야 했다. 여기저기 사진 찍을 곳이 많아서 사람들이 흩어졌고 다른 관광객들과 휩쓸려 다니던 일행 중에 이 밤 해수욕장에서 다른 코스로 돌아가는 사람들까지 생겼다. 이미 많이 지친 상태인데 각각 헤매게 되면 제 시간에 맥점 포항에 모여 상경하기가 어려울 수 있었다. 대장 혼자서는 헤매는 사람들을 다 컨트롤할 수 없음을 눈치챈 남편은 오지랖일지라도 길을 헤매는 사람들을 모아 안내를 도울 수밖에 없었다. 둘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 없이 각자 트레킹을 즐겼다. 개각기 시대의 공룡도 발자국을 남겼는데 우린 함께 한 자국을 남기지 못한 것이다. 함께 해도 적막한 여행, 듀엣인데 각각 솔로 파트만 노래하는 커플처럼 한나절 보냈다. 그래도 이런 여행이라도 자주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 하나 갈매기에게 보냈다. 고립의 공간, 섬은 외로움이 깃들어 있어 더 아름다운지 모른다. 부부도 각각 생각이 다르고 다름 속에 같이 살아가는 것이기에 짧다면 짧은, 길다면 긴 인생도
길지 않게 느끼는지 모른다. 근거리에서만 볼 게 아니라 부부도 가끔은 원거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맥점 포항에서 기다리는 버스에 올랐다. 서울로 돌아올 때 남편은 내려갈 때와 마찬가지로 버스에 타자마자 내가 신발을 벗도록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주고 어깨에 공기베개를 끼워주고 이어폰을 내 귀에 꽂아주었다. 영화 보디가드 OST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가 나왔다. 평소와 좀 다른 남편의 서비스를 훌륭한 여행 선물로 받은 날이었다.